월동하는 마늘밭에 부직포를 꼭 씌워야 하는 까닭. 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마늘과 양파 월동에 대한 고민을 하는 때가 됐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텃밭지기들에겐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작물이죠. 둘 다 백화과에 속하는 채소이며 파속식물, 알리움에 속하고 있습니다. 파속에 속하는 주요 채소로는 마늘, 양파, 쪽파, 부추, 파, 달래 등이 있으며 어느 것 하나들 우리네 식탁에서 빠지면 서운하다 할 정도로 친근한 채소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마늘과 양파는 혼행성 채소로 월동을 하는 채소입니다. 특히 어느 정도의 저온 기간을 반드시 지난 후라야 다음에 오는 고온과 장일 조건에서 인경이 비대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같은 파속에 속한지라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같은 점으로는 혼행성 채소로서 저온엔 강하나 고온엔 약합니다. 반드시 저온 기간을 거쳐야만 하는 월동 작물이기도 합니다. 식용하는 부위가 뿌리가 아닌 인경입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마늘과 양파의 부위는 다육의 잎이 밀생하여 생긴 땅속 줄기, 즉 지하부 단축경이 여백에 달라붙은 저장엽인 인편이 둥글게 모인 인경이란 점에서 마늘과 양파는 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마늘은 씨앗이 생기지 않아 인경이나 주화를 이용한 영양번식을 하게 되고, 양파는 씨앗이 생기기 때문에 씨앗을 발화시키는 종자번식을 하는 점에서 크게 다른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늘은 어느 정도 저온에서 일정 기간을 지나야 하는 통과 의례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온 통과 의례가 바로 겨울을 지나는 월동 기간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인편의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월동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필요한 것이 고온과 장일 조건을 만나 마늘통이 커지는 것입니다. 즉 구비대기이죠. 고온과 장일 조건은 겨울 다음에 오는 따뜻한 봄과 초여름이 맡아줄 것이니 텃밭지기들로서는 이 점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필요 이상 고온이 유지되는 바람에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이 점에 대한 대비책은 단단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은 저온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래야만 마늘의 인편이 분화될 수 있고, 이 같은 인편의 분화가 일어나야만 이후 고온과 장일 조건에서 인편 즉 마늘의 구가 비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겨울 상황이 마늘이 자연 상태에서 겨울을 지나기에 추위가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인공적 보온 없이도 겨울을 날 수 있는 따뜻한 지역도 있을 수 있고, 난지형과 한지형 품종에 따라 겨울을 나는 정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떡하나 마늘은 추위에 아주 강한 편은 아니라서 월동 기간 중 동해를 입을 염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오늘 얘기의 주요 포인트가 바로 이 점이지 싶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늘은 혼행성 채소로 생육 저온이 18도에서 20도이고 25도 이상 고온에선 생육이 정지되고 잎이 고사할 수도 있을 정도로 고온에 취약한 특성을 보입니다. 마늘 인편의 분화는 어느 정도의 저온 기간을 거친 후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때의 온도가 0에서 5도 정도이고 기간은 1개월 정도입니다. 0에서 5도 유지가 1개월 정도 지나면 인편 분화가 시작되고 2에서 3개월 유지되면 인편 분화가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 마늘통을 크게 만들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반드시 함께 해줄 일이 있습니다. 건강한 잎의 확보입니다. 이것은 텃밭지기들이 몫입니다. 겨울을 맞아 만나는 저온 때문에 생육이 일시 정지될 때까지 잎의 수가 난지형과 홍산 마늘의 경우라면 4에서 5매 정도 되고, 잎의 길이 또한 20에서 40cm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인편이 분화되는 때에 잎의 수가 적고 크기 또한 작다면 마늘통이 작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지형의 경우는 난지형과 다른 모습일 것은 당연하고요. 이것은 저온 요구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온 요구도는 품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되죠. 난지형 마늘의 경우는 저온 요구도가 약한 편이고 반대로 한지형 마늘은 저온 요구도가 큰 편이라서 그렇습니다. 마늘 생육 주기에 따른 저온 요구와 고온 장일 요구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씨마늘, 밝은 맹하기, 저온 요구, 어린 싹, 영양생장기, 저온 요구, 인편분화, 0에서 5도, 인편화학 발육기, 장일 요구, 마늘 구 형성, 휴면기, 고온 장일 요구, 씨마늘. 마늘에게 월동이란 생육과정은 꼭 필요한 과정임은 당연합니다. 그렇다 해도 마늘은 태생적으로 강추위엔 약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네 텃밭지기들이 이에 대한 대처 방도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마늘에겐 동해 한계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위까진 견뎌낼 수 있으나 그 아래로 떨어지면 버텨내기 어렵다고 보는 온도입니다. 마늘의 동해 한계 온도는 난지형인 경우는 마이너스 5도에서 마이너스 6도로 보고 한지형인 경우는 마이너스 7도에서 마이너스 8도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파는 이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8도에서 마이너스 9도로 봅니다. 동해 한계 온도를 보시면 금세 와 닿을 것입니다. 겨울에 이보다 낮은 기온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지간한 경우라면 월동하는 마늘에게 보온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은 까닭입니다. 보온시설 없이 노지에서 그냥 월동하다간 동해를 입을 염려가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낙엽, 짚, 왕겨, 톱밥 등으로 덮어주거나 부직포 등으로 덮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 작업은 땅이 얼기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땅이 얼면 마늘은 양분이나 수분 흡수는 어렵게 됩니다. 영하권 날씨가 2에서 3일 계속된다는 예보 듣고 그 전에 하는 것이 좋으며 시기적으로는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 사이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온시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직포를 덮기 전에 잡초 뽑기와 배수로 정비, 토양의 수분 유지 상태, 마늘 생육 상태 등을 살피시는 일은 꼭 하셔야 합니다. 이것 하시지 않고 덥석 부직포부터 덮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번님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때맞춰 부직포 덮기 꼭 하셔서 동해 피해 보지 않고 마늘 농사 대풍 이루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